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정한 창업 컨설턴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장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장 가족의 재정의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족의 재정의. 이게 지금 창업과 어떤 접점이 있는 겁니까? 자, 산업화를 거치면서 가족의 형태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분화가 되었죠. 이제는 비대면 사회로 넘어가면서 고립된 삶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선 가족의 존재를 대신하는 각국의 비즈니스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가족의 존재를 대신하는 각국의 비즈니스.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바르샤바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연결하는 서비스. 두 번째 중국의 반려동물 복제 서비스. 세 번째 파리의 반려 로봇 서비스 등입니다. 네.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연결하는 서비스. 어떤 내용입니까? 자,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고령자의 빈곤, 의료 및 돌봄 시설의 부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돌봄 서비스의 사회적 비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이에 따라 폴란드에서 이런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 간 거리를 좁혀 이웃관계를 재건하는 일석이조의 시스템이 등장을 했는데 그 이름이 도브리 솜시아드입니다. 네, 좀 역시 생소합니다. 예. 근데 이 시스템 좀 어떻게 작동이 가능한 겁니까? 자, 도브리 솜시아드는 기본적인 기능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니어와 노인이죠. 도움을 주는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같은 다양한 기기와 연동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며 어플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어플을 작동을 하는데 한 가지는 도움을 받을 시니어들을 위한 것과 도움을 주려는 젊은이를 위한 의도로 깔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어플에는 이것을 설계한 기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어플을 까는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웃을 도우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들의 경우 먼저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 후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시니어가 힘들어서 못할 경우 시니어의 가족들이 대신 적합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무가 끝나면 시니어의 가족들에게 결과 보고를 자동으로 전송한다는데 가족 수에 제한 없이 보고서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이제 사고가 나면요 어떻게 작동을 한다는 겁니까? 자,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한 이스라엘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센서를 활용하면 굳이 특수밴드를 착용하지 않아도 넘어지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의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이나 넘어지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는 스캐너 또는 레이저 한 대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이죠. 네. 이 바르샤바 폴란드 수도 아니겠습니까? 폴란드에서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폴란드에서 사용 중입니다. 2021년 7월에는 총 170만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었으며 현재 모두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유럽위원회의 지원 덕분에 따로 개별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대신 재단은 운영을 할 개인이나 기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창출한 수입이 100만 유로, 14억 원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굿홈, 굿네이버, 굿시그널, 굿케어 등 4가지 사이트로 확장을 해서 관련 업무를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개념의 어떤 매칭 또 사업이 분명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중국의 사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반려동물 복제 사업. 이거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중국의 반려동물 사랑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완동물에서 가족으로 인식하는 반려동물의 단계로 넘어서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장의 규모가 2015년 17조 3천억 원에서 2020년 52조 4천억 원으로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의 시장 규모 또한 같은 크기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거대한 시장의 성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인 반려동물들이 수명이 짧아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복제를 해서 주인에게 똑같은 동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반려동물 복제 사업입니다. 이 반려동물 복제 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자, 중국 최초의 상업용 복제 고양이 다수안이라고 합니다. 다수안의 주인은 자신의 고양이가 요도 폐색으로 사망하게 되자 4,400만 원을 주고 복제를 합니다. 이때 중국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열리면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강아지 복제는 2010년에 시작되었는데 이 강아지가 영화의 스타가 되면서 강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해서 7,100만 원을 지불하고 복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마리의 강아지를 영화에 출연하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반려동물을 복제한다. 가격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생명 윤리적인 면에서 좀 많은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 좀 없을까요? 자, 이게 인공적으로 쌍둥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수정란의 DNA가 다를 경우가 많고 대리모를 거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복제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제 개체가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양육권 포기나 유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복제 윤리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 발전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복제 산업은 반려동물 사업에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며 관련 사업군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시장에 대한 시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을 이야기했는데 또 프랑스 파리에서는 또 반려 로봇이 또 활성화되고 있다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자, 코로나19가 유행인 노인들이 모이는 요양원에 특히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폰은커녕 핸드폰도 없는 대부분의 요양 환자들은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요양원의 대표 전화뿐이었죠. 더욱이 이마저 받는 사람이 없어 부모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사람이 없을 때 반려로봇이 고령화 시대의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됩니다. 큐티라고 하는 반려로봇은 마치 길가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황색 주차금지 표지판처럼 생겨서 바퀴가 달리고 윗부분에 모니터와 스피커가 달려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케어합니다. 그 설명을 대략 들으면요, 좀 팔다리가 없는 로봇인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로 로봇 내부에 얼굴 인식 기능이 있어서 사람을 알아보고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자동으로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서 기억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게임과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고령자의 케어를 위해서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앰뷸런스 원격 의료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프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한 번에 여러 명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격 의료 기능입니다. 고령자는 큐티를 통해 요양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 등과 언제든 연락이 가능하며 원격으로 대화하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분 이내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의사를 연결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서적 기능입니다. 큐티는 반려로봇으로 온종일 대화할 일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말을 걸어 기억력과 대화 능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고령자들이 적절한 리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앞서 산책하기도 하죠. 로봇 내 3D 카메라가 있어서 장애물을 피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로봇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많은 반려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망 또한 고령자 케어라는 부분에 워낙에 3D 업종에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한국에서는 아주 큰 시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재정을 소개해드렸는데 앞으로 창업은 이런 식의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창업 시장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